온라인 강의법에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조별 활동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 공유로 강의 PPT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강의 PPT를 공유를 하면서 강의를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이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글 젠보드나 뭐 패들렛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슬라이도 이런 거를 통해서 개별 실습을 한다든가, 또는 개별 실습은 주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채팅창에 의견 쓰라고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별 실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들로 하기보다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면 의견을 취합하기도 좋고, 그리고 다른 조는 뭘 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조별 실습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조별 실습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소회의실로 이제 사람들을 안내해야 되겠죠. 조별로. 그럴 때는 소회의실로 한번 들어가 버리면은 강사하고 소통하기가 사실 쉽지 않으니까 먼저 이렇게 PPT에다가 소회의실 활동 방법을 명확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둡니다. 그래서 강의 주제, 그 실습 주제도 써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몇 분 동안 실습한다. 그리고 몇 분 동안 취합하며 몇 분 뒤에 종료하겠다.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안내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소회의실을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모든 회의실 열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소회의실로 보냅니다. 보냈을 때는 소회의실에 들어감과 동시에 모두가 다 채팅창에 올라가 있는 구글 프레젠테이션 링크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자기 조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동시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접속이 된 상태로 그 실습 결과물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작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소회의실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동시에 접속하라,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접속하는지 볼게요. 자, 화면 공유로, 자, 이렇게 구글로 일단은 갑니다. 그러면 강사는 먼저 강의하기 전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에다가 실습 양식을 만들어 놨었어야 되겠죠. 자, 여기 또 상단에 보면 점이 9개가 있는 바둑판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여기에 쭉 내려오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새로, 일단 만약에 내가 처음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 들어오면 사실 이게 PPT랑 똑같아요. PPT에다가 내가 실습할 거를 여기다가 만들면 됩니다. 미리. 만약에 여기에 내가 어떤 텍스트 상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텍스트 상자로 이렇게 글씨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제목, 실습 제목 이래가지고 뭐 공문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형을 이용해서 도형 속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정의를 써보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지시적 리더십 이렇게 해놓으면 학습자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학습자들이 다 이렇게 수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미리 양식을 만들어서 실습할 수 있는 양식을 조별로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실습할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를 공유를 하게 만듭니다. 공유도 이렇게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제목 없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은 실습 이렇게 해놓고 제목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 여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가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클릭을 하고 뷰어를 편집자로 바꾸면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누르고 링크를 복사를 해서 이제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줌의 채팅창에
올려주면은 학습자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여기로 다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양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평소에 만들어 놓은 실습지들이 쭉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강의할 때마다 이걸 새로 만들어야 된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째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 해결, 기획력 강의를 언젠가 했다. 그러면 여기에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옛날 했던 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옛날에 했던 그 학습자들이 써놓은 결과물들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지워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다 지우고 이 파일 자체를 사본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전체 또는 내가 선택한 슬라이드만을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전체를 복제하면 여기다가 또 제목을 쓰면 되겠죠. 제목을 쓴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제가 되니까 이제 나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번 달에 새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거는 미리 다 지워 놓는 거죠. 이렇게 다 지워 놓으면 이번 강의에 또 새로 쓸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지워 놓고 양식을 내가 세팅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다시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이런 데 공유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하나 복제를 해 놓은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실습이라고 써 놓은 게 그게 아까 거고 온라인 강의 실습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복제를 하나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리더십 강의를 한다. 팀장님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은 여기는 개별 실습도 할 수 있고 조별 실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실습 같은 경우에 젠보드나 패들렛 이런 데서 하면 거기에다가 좀 복잡한 형식의 글을 쓰기는 힘들잖아요. 표를 쓴다든가 그래프를 쓴다든가 이런 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별 실습도 좀 힘든 실습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학습자 이름별로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다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실습을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조직에서 리더가 이제 리더십을 행할 때는 이렇게 8가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리더가. 그러니까 조직에서 혁신가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멘토형으로 행동할 때도 있고 조력자, 촉진자처럼 리더십을 구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중개자, 또는 자기가 직접 도맡아서 일을 하는 생산자, 그다음에 지시만 하는 지시자, 그리고 조정하는 역할, 감시하는 역할.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사람들은 혁신가적 면모가 좀 강하고 지시자적 역할은 좀 약하고 어쨌거나 모든 리더는 이 8가지 역할을 조금씩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리더마다 스타일에 따라서 멘토형의 역할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생산자적 역할을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는 조직에서 평소에 어떤 스타일의 리더인지 한번 자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개별 실습할 수 있는 거를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젠보드나 패들렛에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미리 양식을 해 놓은 다음에 자, 보시면 점수가 2점, 16점, 50점부터 이제 98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8가지 리더십에 따라서 이제 원이 있는데 나는 멘토적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이 원을 좀 밖으로 옮겨 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지시자적 역할이 좀 더 강하다. 근데 이 8가지가 제로섬 게임은 아니에요. 이 8가지 합쳐서 100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이 8가지를 다 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행하지만 이런 거는 적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8가지를 다 찍어보면 독특한 팔각형 유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팔각형 유형에 따라서 나는 어떤 스타일의 리더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강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 프레젠테이션에 가시면 2번에는 홍길동님의 슬라이드가 있고요. 3번에는 임혜창님의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는 누구, 5번에는 누가 있으니까요. 본인의 슬라이드 번호에 가셔서 자 1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본인 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의 진도 현황도 체크하시면서 10분 내에 마무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개별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있고요. 또 조별 실습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미리 양식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 위에다가 이렇게 1조, 그 다음에 2조 이런 식으로 조 이름을 명확하게 써놓습니다. 그러면 1조든 2조든 실습의 방식은 똑같겠죠. 그래서 1조, 자, 아래 네 가지 리더십은 어떤 직원 유형에게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조별 실습을 이제 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리더십의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더라. 지시적 리더십, 코칭형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위임형 리더십.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주로 하면 좋을까요? 어떤 부하 직원에게 코칭을 주로 하면 좋을까요? 어떤 부하 직원에게 참여를 주로 시키면 좋을까요? 어떤 부하 직원에는 좀 맡겨두면 좋을까요? 내가 겪었던 부하 직원의 유형 스타일을 좀 기억하셔서 여기다가 써보시고 지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 모습인지도 이 한 칸에다가 부하 직원 유형 플러스 리더십 스타일도 같이 한번 써보세요. 자, 실습 방법은 여기에다가 조장님이 취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장님이 취합하시기 전에 일단 5분 동안 개별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5분 뒤에는 조장님부터 그리고 제가 정해진 조별 번호 나는 1조의 1번이다. 제가 아까 번호 정해드렸죠. 1번 분께서 3분간 말씀하시고 2번 분께서 3분간 말씀하시고 그러면 조장님은 그거를 여기에다가 취합을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5분 생각하시고 실습할 시간 총 15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분 뒤에 다시 전체 방으로 모셔서 각 조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소회의실 실습을 시키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도 여기 이렇게 공유 눌러서 여기 모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게 해서 편집자로 만들어서 링크 복사를 해서 이거를 이 복사한 거를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좋은 점이 뭐예요? 다른 조가 뭐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 거를 좀 참고할 수도 있고 서로의 진도 상황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소회의실 활용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